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구역 축소에 대한 부분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함께 동참하고자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오늘 날짜입니다.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축소 요청을 법무법인 고구려에서 오늘 김진호 팀장님께서 오늘 제주도 담당자들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축소 요청 내용을 많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업무에 대해서 수고해주신 법무법인 고구려 김진호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팀장님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찾아뵙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진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에서 일을 하면서 제주 첨단과학산단 그 보상 일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제2공항 1조 일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성산읍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 요청을 저희가 또 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이제 이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성산읍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횟수로만 벌써 한 6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렇죠. 6년이 됐고 지금 11월에 또 2년 정도 연장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제주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를 해서 27일 바로 내일이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 축소 요청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축소 요청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지금 공항을 짓기 위해서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면적 자체가 공항 면적의 19.72배, 약 20배 정도를 지정을 했고 성산읍 전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항이 보이지도 않는 땅도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지정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거래 이용 현황을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서귀포시에서 매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됐습니다.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했다. 어떤 땅은 뭐 이면대 창고를 짓고 쓰고 있다든지 이런 그 불법 형질 변경이 있으면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귀포시에서 밝히고 있는 걸로 볼 때는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과도하게 지정하다 보니까 역량도 부족해지고 오히려 더 태만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최근에 농지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농지를 제주도나 서귀포시에 살면서 농지를 갖고 계신 분은 괜찮은데 외지에 농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팔라고 지금 통보를 받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산읍에도 농지가 16,000필지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외지인 분들 거는 이미 다 팔라고 통보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지들까지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은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매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매제도는 이제 어떤 공익사업이 예상된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서귀포시에서 관할을 하니까 서귀포시에서 사업 시행자가 될 사람한테 여기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보상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먼저 좀 이것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 근데 이 제도가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 역량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허가구역으로 이게 지정을 해서 이제 모든 땅을 거래를 이제 어렵게 하느냐.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축소 요청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올해로 만 6년이 돼가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7년 차에 들어드는데요. 삼재 악재에 지금 현재 들어서고 그렇죠. 있습니다. 거래 제한으로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거래 제한이 묶이고 있고, 농지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령이 내려질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제2공항 사업이 정말 내년이 됐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인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사유재산을 이렇게 거래 제한을 묶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종합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요?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에 저희가 사업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 그 공공주택 지구도 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뭐 철도, 고속도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네. 이렇게 넓게 오래 네.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네. 정말 같이 다 함께 동참하셨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내용 취지는 굉장히 이제 좋은데 지금 사실 제주 도지사 자리가 지금 비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절절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지사님 자리가 공백이기 때문에 지금 선뜻 줄이겠다 아니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연장을 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는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을 지정 축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축소 요청서를 내게 된 거는 제주도청에다가 냈고 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 민원을 접수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허가구역이 그냥 종전처럼 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다시 서귀포시에다가 민원을 접수해서 서귀포시장이 직접 제주도에다가 이 구역 지정을 좀 축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끔 저희가 다시 2차로 축소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절차 내용은 1차적으로는 오늘 10월 26일 날짜에 1차로 제주도에다가 예. 축소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예. 그 다음 절차는 서귀포시에 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축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요청하실 그렇죠. 그럴 예정이신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나요? 서귀포시에서 저희한테 어떤 답변을 해주지 않거나 그리고 제주도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네. 이런 행위들을 부작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 라는 소송을 저희가 접수할 수 있고 그 소장을 접수하는 그 취지는 하지 말아라 내지는 뭐 이 허가구역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내용을 가지고 축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될 것 같고 네. 그 소송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다시 지정 축소에 대한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저희 그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저기 성산에 토지 갖고 있는 분들 더 모아서 내 땅을 다 빼달라. 내 땅을 지정해서 빼달라. 이렇게 좀 다시 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게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같이 이제 취합을 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라 하셨던 부분들이, 내 땅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서 내가 동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이번 축소 요청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으신 분은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 될까요? 우선 저희가 축소 요청을 보내는 분들은 일단 공항에 편입되신 분들은 힘들다고 봐요. 예. 공항에 편입된 토지는 좀 힘들고 네. 그리고 편입된 토지 바로 옆에 네. 인근 토지들은 또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토지들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네.
공항 편입 토지하고 직선거리 300m 정도 네. 까지는 저희가 좀 힘들다고 보지만 네. 300m를 넘어간 그 토지들은 충분히 축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거리, 내 땅이 지금 몇 미터가 떨어졌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 그걸 검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요청에 참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 어떠한 가장 큰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은 임야를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네. 4년, 5년 정도를 아무런 형질 변경도 하지 못한 채 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도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네. 근데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어떤 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가 자유로워지고요. 거래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은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개발 행위도 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항 인근은 아니지만 공항에 이제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뭐 개발 행위들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성산에 이렇게 잡히게 되니까 허가구역으로 이제 다 묶이게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쟁을 하고 그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걸 좀 줄여줄 논의를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묶을까 말까 이렇게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먼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귀포의 동쪽이나 남쪽, 바다 쪽 있잖아요. 네. 거긴 공항이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도 이제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네. 네. 그거는 무의미한 일이고 네. 거기서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 계속 이대로 갑니다. 네. 이 부분 질문을 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1차, 2차에 관련돼서 하고 행정소송까지 우리가 하게 될 경우에 진짜 이게 축소 요청이 될 수 있는, 현실화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우선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네. 90일 내에 저희가 취소 소송을 접수할 수 있고 네. 90일 이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무효 소송인데 네. 저희는 이제 취소 소송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아. 그 90일 내로 이제 취소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사실은 2021년도 11월 14일이 만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제 축소가 되는 실현 가능한 시점은 내년 6월이나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보면 될까요? 예, 예. 네, 성산읍에 과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축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소송 모집 행위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축소 요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시기는 저희가 그 1차 지금 오늘 접수가 됐고 2차 서귀포시에 접수를 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다, 언제부터 접수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 정도 네. 될까요? 지금부터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예. 축소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소송은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똑같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11월 24일경쯤에 다시 재지정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3개월 이내로만 접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1월 말까지는 그래도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공고가 11월 초에 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11월 초에 공고가 나면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똑같이 가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공고가 난 이후에는 소송에 동참하실 분들은 법무법인 고구려 김진호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내년에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정말 공항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보완 조치가 됐고, 그런 다음에 도지사님 공백이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서 지방선거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제가 제주도로 올 때 비행기가 돌았어요. 하늘에서. 와, 20분 정도 연착이 되면서 네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첩이 되고, 이제 11월 달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네, 그럼 제주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백신 패스도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내년 상반기면 이제 된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발표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어떤 진행 사항이 내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함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 고구려의 김지로 팀장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